2020 6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 주제통합 6강입니다. 봅시다. 이건 이제 법에 관한 내용인데 일단 뭐 법 해석에 관한 내용이에요. 가글은 법 해석, 법을 해석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거 법이라는 게 모든 구체적인 상황에 다 이게 다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범죄라든지 어떤 뭐 케이스들이 다양하잖아요. 모든 거 다 구체적으로 다 적을 수가 없는 거지. 그렇게 되면 법이 엄청나게 두꺼워지겠지. 물론 판례는 있죠, 그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했다, 뭐 그런 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법은 좀 이제 범위를 넓게 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법을 해석을 하는 거지, 판사가. 그죠? 그리고 이제 판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이제 그 이상하게 해석될 수도 있고, 뭐 옳게 해석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거지. 그러니까 판사가 중요합니다, 그죠? 법 해석을 하는 거니까. 법 해석은 누가 하는데 판사가 하겠지, 뭐, 그죠? 그리고 이제 1심, 2심, 3심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좀 판사가 이상해가지고 난 못하겠다 그러면 다시 이제 또 신청을 하고 해가지고 3번까지 가는 거지. 뭐 또 그런 거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목표가 뭐냐? 그런 식으로 실정법을 이제 해석하는 목표가 뭐냐? 목표는 뭐 물론 뭐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겠지. 뭐 그걸 읽어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해석 방법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그 뭐 해석 방법, 물리적 해석, 뭐 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어렵지 않아요. 쭉 읽어집니다. 그 문제 이제 나인데 나글이 조금 어렵죠. 문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문서에 대한 어떤 범죄는 이제 위조, 변조, 허위 작성 요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이제 공문서 같은 경우는 요 세 개 다 그 처벌받고, 그죠? 사문서 같은 경우는 이제 허위 작성이 빠지고, 그러니까 위조와 변조만 처벌을 받고 허위 작성은 따로 이제 그 처벌이 없어요. 처벌 안 받고 아주 좀 중요한 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는 따로 이제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허위 작성을 이제 처벌한다. 그 얘기였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전자기록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종이 쪼가리로 적어놓은 지금처럼 이렇게 종이에다가 적는 이런 어떤 뭐 어떤 문서가 아니라 전자기록, 그죠? 이건 어떻게 처벌할 건가? 그 이제 뭐 법을 또 따로 만들었대요. 법조문을 따로 신설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때 이 법을 만들면서 얘들이 단어를 좀 이상하게 썼어. 그러니까 위작과 변작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위조와 변조, 그다음에 뭐 허위 작성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근데 얘 또 위작이래, 변작이래. 이래 놓으니까 또 이제 해석을 또 해야 되는 거야, 그죠? 봅시다. 대법원 판결에서 이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나눠집니다. 그 다수 의견은 위작이랑 허위 작성이랑 그러니까 위작이랑 위조랑 같지 않다. 위작은 위조와 허위 작성 두 개를 짬뽕시킨 거다. 두 개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수 의견에서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전자기록은 위작과 변작 요 두 개가 처벌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상황에서 위작과 변작이 처벌받는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허위 작성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요. 근데 위작은 위조와 허위 작성, 허위작, 그죠? 이 작성이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 뭐냐? 위조, 변조, 허위 작성이 다 포함된다는 얘기잖아. 위작, 변작에서, 그죠? 위조, 변조, 허위 작성 세 개 다 포함된다. 다수 의견에서는 그래 본 거고. 그러면 뭐 위조, 변조, 허위 작성 다 포함되는 거니까 결국 전자기록도 여기 뭐 문서와 똑같은 어떤 처벌을 하면 되겠죠, 그죠? 뭐 공적 전자기록은 위조, 변조, 허위 작성 다 처벌받고, 그 다음에 사적 전자기록은 위조, 변조 처벌받고, 그 다음에 허위 작성은 처벌 안 받는데 그 대신에 좀 중요한 거다 그러면은 따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처벌한다. 뭐 이런 식의 일반적인 방법이 통하는 거지, 그죠? 문서와 똑같은 건데 문제는 이제 소수 의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위작, 변작이라고 한 거는 위작과 위조는 같다. 그러면 우리가 추론하기를 그럼 변작도 변조와 같네? 그러면 허위 작성이 빠져 있잖아요, 그죠? 허위 작성 빠져 있잖아. 소수 의견이 말한 거는, 그죠? 그러면은 허위 작성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응? 소수 의견은 전자기록에서 이제 허위 작성은 이제 처벌하지 않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일단 처벌을 하지 않고, 그죠? 공적 전자기록이든 사적 전자기록이든 허위 작성은 처벌하지 않고, 다만 이제 뭐 특별히 뭐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는 따로 법률로 만드는 거야, 뭐. 따로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허위 작성을 처벌한다. 이 정도 다 요게 핵심입니다. 이쪽 부분 좀 설명이 좀 부족하고 좀 뭐가 이상하지, 그죠? 요 부분을 다시 또 가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요 부분 때문에 아마 조금 어렵죠, 그죠? 요 부분만 조금 어렵고 딴 건 다 읽어질 겁니다. 하나씩 봅시다.
일단 가부터 봅시다. 이따 그 본문 보면서 또 어려운 부분은 본문 보면서 다시 볼 거고, 본문 봅시다. 처음부터 보면 법윤리 등의 규범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행위의 지침을 제공한다. 법이나 윤리, 이데 다 규범이죠, 그죠? 윤리적 규범, 법적 규범. 그러니까 뭐 법을 어기는 건 아닌데 윤리는 어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 뭐 다른 사람 째려봤다든지, 뭐 그런 거는 뭐 법적으로는 뭐 째려보는 법에 뭐 안 걸리죠, 그죠? 근데 윤리적으로 안 좋다, 뭐 그런 거 있을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규범들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행위의 지침을 제공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죠? 지침을 제공한다. 행위의 지침, 행동에 대한 지침. 이중 법규범은 윤리규범 말고 법규범은 다른 규범과는 달리 법관이 재판할 때에도 판단의 근거가 된다. 그렇지? 법규범을 가지고 이제 재판관이 판단을 하는 거지. 그죠? 법규범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기관이 법조문의 형식으로 제정하는 실정법이다. 법규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법조문의 형식적으로 법조문의 국가기관이 법을 만든 거야. 그건 실정법. 그 얘다. 그 얘가 뭐냐면은 국회가 뭐 정하는 법률, 그죠?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입법을 하고, 아니면 특별히 대통령이 특별히 시행령 만들어가지고 법을 할 수 있는 거죠. 법을 시행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런 법률, 입법부에서 법을 만든다. 그죠? 그게 이제 법을 만든 게 실정법이죠. 실정법. 법관이 재판을 할 때 실정법을 근거로 판단하려면 법조문의 의미를 알아내는 법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이제 법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 판사들이 판단할 때 이제 법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법이 다 구체적으로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죠? 대략적으로 법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어떤 뭐 판사가 이제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법 해석이다. 물론 법조문에 사용된 단어들 중에서는 해석을 거치지 않아도 곧바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죠? 이건 뭐 자세하게 딱 된 게 있지. 구체적으로 된 거. 뭐 3개월 1,000만 원. 이런 것들은 딱 돼 있는 거지. 이런 거 구체적인 거 말고 대략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두루뭉술하게 법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다 하나하나 쓸 수가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뭐 사람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그럼 그 방법은 뭔데?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사람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죠? 그러나 실정법에 포함된 단어나 문장들 중에서는 해석을 거쳐야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적지 않다. 그렇겠지. 그죠? 아까 말했듯이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럼 이런 사람을 괴롭힌 건가? 이렇게 한 행동이 사람을 괴롭힌 건가? 여러 가지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이 많잖아요. 그런 걸 다 기록하지 않는다는 얘기, 법에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라만 법에만 돼 있고, 그건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법 해석을. 그죠? 넘어가서 법률 해석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미를 탐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미를 탐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 해석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법의 이념을 더 잘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일상생활 용어뿐만 아니라 법률 해석이라는 게 조금 더 이념을 조금 더 잘 실현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된다. 법의 이념으로는 정의, 법적 안장성, 한목적성, 구체적 타당성, 정의가 있어야 되고, 그죠? 법의 이념이라는 게 옳은 불의하면 안 되겠지. 정의로워야 되고, 법적으로 안정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 원래는 불법이고 다른 때는 또 뭐 합법이고 막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안정성. 어떤 판사는 이거 불법인데, 어떤 판사는 이거 합법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한 목적에 맞아야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구체적 타당성, 타당해야 되는 거지. 뭐 이상한 판사 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짓거리고 이러면 안 된다. 그죠? 이들 중에 법적 안정성을 실현하려면 동일한 법조문은 당사자나 사안을 달리하는 여러 재판에서, 그죠? 사안을 달리하고, 또 다른 어떤 케이스를 말하는 거죠. 여러 재판에서 동일한 의미로 해석돼야 되는데, 법적 안정성이란 그런 거잖아요, 그죠? 동일한 의미로, 딱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 1년형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뭐 2년형을 받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뭐가 좀 비슷해야 되는데, 뭐 어떤 판사는 10년 깜빵 가라, 어떤 판사는 1년 깜빵 가라, 뭐 어떤 판사는 뭐 합법이네, 뭐 이렇게 불법 아니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동일하게 해석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구체적 타당성 이념과 이제 저촉될 수 있다. 구체적 타당성이 뭡니까? 이건 좀 케이스마다 조금 구체적으로 좀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법적 안정성이란 좀 뭔가 좀 뭔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바뀌지 않는 뭐 어떤 절대주의적인 그런 게 좀 있어야 되고, 그죠?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좀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구체적 타당성이라는 건 좀 상대주의죠, 그죠? 약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조금 두 개가 이제 충돌이 되는 거지, 그죠? 저촉될 수 있는 거다, 그죠? 이렇게 해석하면 구체적 타당성 이념과 이거 상대주의적 개념이니까, 이건 이제 절대주의적 개념이고, 그죠? 그러니까 저촉될 수가 있다. 이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실정법 해석에서 구체적 타당성의 이념은 법적 안정성 이념의 실현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이제 구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제 판단하기를, 일단 절대적인 거 어떤 거, 그러니까 뭐 어떤 가치를 가지고 거기에서 약간 그걸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융통성 있게 이제 조절할 수가 있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주의적 입장을 딱 두고 그 내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움직일 수 있다. 그죠? 이게 맞는 거겠지. 그렇다면 실정법 해석의 목표는 무엇인가? 실정법 해석하는 게 목표가 뭐냐? 목표. 뭐 조금 더 좋은 세상을, 정의로운 세상을 원하겠지, 뭐. 그죠? 봅시다. 이에 대해서는 실정법이 적용되는 시점에 법이 가지는 의미를 밝히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 견해가 두 가지가 있네. 실정법 제정 당시의 입법자들의 의도를 밝히는 것으로 이제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그러니까 어떤 법을 만들어 놨어. 그때 이제 법을 이제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관점으로 볼 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법을 해석할 건가? 그러니까 적용되는 시점. 지금 이 상황의 어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상황, 그 상황에서 을 이해해가지고 그거에 맞게 이제 해석을 할 건가? 그죠? 판사 마음대로인 거지, 말 그대로, 그죠? 아니면 입법자 법을 만들 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이러하려고 이런 목적으로 이런 의도로 법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따를 건가? 아니면 현실에 맞게 지금 옛날에 법을 이렇게 만들었지만 현실에 맞게 그렇게 해석할 건가? 결국 뭡니까? 해석이라는 게 결국 이제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지. 그러니까 판사가 어떤 성향을 가졌느냐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판사가, 그죠? 심각하지. 이게 문제가 큽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대로니까 자기 마음대로인 거지, 그죠? 이게 문제예요. 판사가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이 문제가 생긴다, 그죠? 어쨌든 간에 해석의 목표라는 게 법 해석을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다, 그죠? 첫 번째, 지금 현재 상황, 이걸 고려해서 법을 해석할 건가? 아니면 법을 입법할 당시, 그때 이제 그 입법자들의 어떤 그 의도를 중심으로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법을 해석할 건가? 그죠? 다를 수가 있지. 입법자란 실정법을 제정하는 국가기관으로서 법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국회지 뭐, 그죠? 이 법률의 입법자는 국회고, 또 뭐 대통령령이라 그래가지고 입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통령에서 이제 스스로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이런 어떤 법들. 이게 입법자들이다. 법 해석의 목표는 법조문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는 방법들인 해석 방법 뒤에 있어요. 과는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뭐 일단 목표와 방법이 좀 다를 수가 있다. 개념은 다른데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 당연한 얘기지. 목표와 방법은 어떤 목표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방법을 찾는 거니까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컨대 입법자의 의도를 밝히는 것을 이제 법의 목표라고 본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탐구하는 해석 방법을 중시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딱 정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현재 상황이 해석의 목표, 현재 어떤 우리나라 상황이 이제 그걸 이제 그런 관점으로 해석의 목표를 삼았다면 다른 방법을 가질 거고, 또 입법자의 의도를 그 목표로 삼았다. 그죠? 법을 만든 사람 그 의도, 그걸 목표로 삼았다. 해석의 목표로 삼았다 그러면 또 그런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입법자가 어떤 의도로 가지 않느냐, 그걸 탐구하는 게 핵심인 거지. 그죠? 뭐 당연한 얘기죠. 해석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대요. 네 가지가 나올 텐데 봅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 적용되는 방법은 법조문을 구성하는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국어 어법에 따라서 파악하는 물리적 해석. 이건 말 그대로 그냥 논리적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그죠? 국어 사전의 의미, 그걸 파악하는 물리적 해석이다. 물리적 해석 못지않게 중요한 해석 방법인 체계적 해석.
해석 대상인 법조문의 의미를 비슷한 내용을 규정한 다른 법조문들과 비교. 그러니까 법조문에서 좀 비슷한 거가 있으면 그건 이제 비교를 하는 거지, 그죠? 법 내에서, 그죠? 비교해 파악하는 것을 뜻한다. 이게 이제 체계적 해석이에요. 그죠? 법 체계 내에서 하는 거니까. 비교 대상에는 같은 법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조문은 물론, 같은 법인데 그 내에서 이제 다른 조문들을 보고, 물론 또 비슷한 내용을 규정한 다른 실정법. 그러니까 이 법은 아닌데 다른 법에서 그 범위 내에서, 그죠? 다른 실정법의 이제 조문들과도 넓게 다 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물리적 해석, 그다음 체계적 해석 다 봤습니다. 법 체계 내에서 보는 거고, 물리적 해석은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그죠? 사전적 해석. 요거는 이제 좀 다른 법과 이제 비교한다. 법 체계 내에서, 그죠? 이들 이외에도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에 이제 부합하게 해석하는 역사적 해석.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 당시에 어떤 사회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사회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법을 만들었겠지. 그때 당시는 어떤가?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었나?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역사적 해석. 그 다음에 법조문이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 법조문이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달성하기에 적합한 내용으로 해석하는 목적론적 해석. 그러니까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경각심을 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불법을 행하지 않도록 하려고 그런 목적도 있겠지, 그죠? 그런 목적을 이제 해석하는 게 이제 목적론적 해석이다. 이런 방법들이 있대, 해석하는 방법들이, 그죠? 결국은 누가 합니까? 판사가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결국은, 그죠?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판사가 이제 굉장히 우리한테,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죠, 법 해석에. 예, 그러니까 굉장히 공정하고, 굉장히 정의롭고, 편향되지 않은 사람이 뽑혀야 돼요, 판사는. 근데 이거를 그냥, 판사를 그냥 자기 편이라고 그냥 뽑아버리고, 이렇게 되는 순간, 나라가 그냥 개판이 나는 거죠, 그죠? 계속 봅시다. 재판의 근거가 되는 법조문의 내용이 해석 방법에 따라 다르게 파악되는 경우, 그죠? 법조문의 해석을 다르게 해석해, 그죠? 판사가 이상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지 마음대로 해석해버려. 그런 경우에는 해석 방법들 사이에 적용 순서가 문제가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는 이게 이런 가치에 더 중요성을 두겠어. 나는 이런 가치에 더 중요성을 두겠어 해가지고 일반적인 판례를 뒤집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죠? 이상한 판사가 나오면, 그죠? 그런데 적용 순서가 문제가 된다. 대법원은 물리 해석만으로는 법조문의 의미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을 때 비로소 다른 해석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맨 처음에 적용되는 게 물리적 해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사전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좀 명확하지 않아. 그럴 때는 이제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견해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거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일단 사전적 의미를 해석하고,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견해를 다른 어떤 방법을 찾는다. 그렇게 사전적으로 했는데 뭐가 불명확하다?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들을 쓴다는 얘기죠. 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이런 걸 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나 물리 해석 외에 여러 해석 방법들 중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입장이 불명확하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그죠? 일단 물리적 해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이 방법 중에서 이제 어떤 판사는 역사적 해석이 먼저야, 어떤 판사는 목적론적 해석이 먼저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불명확하다는 얘기지.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일치되어 있지 않다. 이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판사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죠? 이런이 문제가 되는 거지. 이런이 이제 판사 양심이 맡겨야 되는데, 판사가 정치 성향이 딱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 정치 성향대로 이제 판결을 내버리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게 나라가 좀 엉망진창이 되죠, 그죠? 이거 예를 들어 그런 거지. 만약에 간첩을 잡았어. 간첩을 잡았는데 판사들은 자기의 어떤 신념에 따라, 역사적 해석에 따라 우리 동포니까 그냥 풀어주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봅시다. 계속 봅시다. 이건 이제 할 얘기는 또 많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자, 봅시다. 여기가 나가 좀 어렵죠. 일단 문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글이나 기호 따위로 사람의 이제 의사, 관념, 또는 이제 사상을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 문서가 뭐냐? 그냥 문서, 종이 쪼가리에 써놓은 거잖아요. 그죠? 문서. 글이나 기호 따위로 사람의 어떤 의사, 그 다음에 관념, 그 다음에 사상,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이제 문서래.
이것도 문서인가 그러면? 봅시다. 일단 문서래. 종이에다 뭐 써놓은 거. 이런 문서를 대상으로 이런 문서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는 범죄 방법에 따라서 위조, 그다음 변조, 허위 작성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런 게 있답니다. 요 세 가지가 있대. 위조는 뭐냐? 문서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무단으로 문서를 만들어낸 행위, 위조. 그다음에 변조, 문서 변경 권한이 없는 사람이 문서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미 작성된 문서의 일부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 문서 변경하는 게 변조고, 위조, 그죠? 그 문서를 만드는 놈이 안 되는 놈이 문서를 만든 거야. 위조. 그 다음에 허위 작성. 문서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문서 작성 권한이 있네. 예. 근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문서를 작성했다. 작성 권한이 있는 놈인데, 예? 이게 이제 사실과 다른 팩트가 아닌 걸 막 문서로 써놓은 거야. 허위 작성. 그런데 처벌 대상이 범죄 행위에 해당하려면, 처벌 대상인 범죄 행위에 해당하려면 위조, 변조, 허위 작성 중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행위를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만은 부족하다. 의도적으로 뭘 했어. 내가 위조를 하려고 의도를 가졌고, 변조할 의도를 가졌고, 허위 작성할 의도를 가졌어. 그걸로는 부족하대. 근데 그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특정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질 문서를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사용하려는. 이거 만약에 어떤 문서가 있어. 그걸 내가 막 위조를 막 했어. 아니, 변조를 했어. 허위 작성을 했어. 의도는 있었어. 의도적으로. 근데 그거는 이제 처벌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거 위조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야. 그죠? 그건 이제 쓰려고 해야 되지. 이제 그걸 가지고, 그죠? 어디 사기 쳐먹겠다고, 쓰려고 할 목적이 있어야지만 이제 드디어 이제 범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 범죄해가지고 내가 그냥 방구석에 놔두면 뭐해. 그건 범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위조, 변조, 허위 작성을 해가지고 내 방구석에 그냥 서랍에다 넣어놓은 거는 아무런 범죄가 안 된다. 그냥 사용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지. 사기 쳐가지고 돈 벌어 먹겠다. 그런 어떤 의도가 있어야 돼.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죠? 그렇구나. 이해되고. 문서는 그 작성 주체의 성질에 따라서 공문서와 사문서로 나눈답니다. 공문서는 공공기관일 거고, 사문서는 개인이 하는 거겠지. 봅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적 주체, 시청, 그죠? 도청, 국가기관, 이런 것에서 공적 주체에게 작성 권한이 주어지면, 작성 권한, 이들이 작성할 권한이 있어. 라고 하는, 주어지면, 그게 이제 공문서가 되는 거고, 그 밖에 단체나 개인에게 이제 작성 권한이 주어지면, 이게 이제 사문서라고 한다. 공문서, 사문서. 이해되고. 공문서에 대해서는 위조, 변조, 허위 작성, 모두 처벌. 공문서는 모두 처벌. 요 세 개 다. 위조, 변조, 허위 작성. 근데 사문서는 위조, 변조만 처벌이 되고, 허위 작성은 처벌이 안 되네. 사문서는. 그죠? 이런 차이는 공문서와는 달리 사문서는 허위로 작성되더라도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지 않음을 전제한 것이다. 이건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허위 작성하는 거야. 그냥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라고 보는 거지. 그죠?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제 큰 해악을 끼치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면, 그런 사문서는 요 법으로는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르게 이제 따로 이제 규정을 하는 거지. 법률로 따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법으로 이제 허위 작성을 처벌하는 거지. 그죠? 사회적으로 조금 의미가 있다. 좀 중요하다. 그런 거는 이제 따로 법을 만든다. 의사가 작성하는 진단서가 그게다. 의사가 작성하는 진단서는 조금 이제 허위 작성, 얘는 권리도 있죠. 그죠? 작성할 권리도 있고, 한데 얘는 허위 작성을 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크게 이렇게 직접 문서법으로 처벌 안 하겠지만, 다른 법으로 처벌한다는 얘기죠. 그죠? 다른 법으로 처벌한다. 다른 어떤 규정이 있다는 얘기지. 대놓고 허위 작성하면 되나? 안 되죠. 그죠? 사회적으로 크죠? 의사가 지 마음대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진단서를 함부로 적어버리면 안 되지. 이게 다른 의료법이나 이런 게 있겠지. 그죠? 그런 걸로 처벌한다. 이해되고. 자, 문제는 요거 전자기록이 요거에 대한 얘기인데, 전자기록도 문서로 해버리면 될 거를 왜 이렇게 이상하게 썼을까? 봅시다. 위작, 변작, 이런 이상한 단어를 쓰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혼란이 온 거죠. 봅시다. 전자기록으로 이제 문서를 대체하는 것이 보편화됨에 따라 전자기록을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조문이 신설되었다.
이것도 뭐 문서로 해버리면 되는데 왜 이제 다시 이렇게 신설을 했을까? 법을 새로 만들었을까? 이 뒤에 얘기가 있습니다.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형법 조문은 다른 실정법에 비해서 엄격하게 해석돼야 된다. 해석이 좀 엄격해야 돼. 왜냐하면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거 뭐 멀쩡한 사람, 죄도 없는 사람 깜빵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형법 조문은. 그죠?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거니까. 이거 그냥 별로 그냥 생각 안 하고 했는데 그게 엄청나게 큰 깜빵 가고 막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뭐 종이에 뭐 적었는데, 그죠? 그럴 수가 있다. 엄격하게 해석돼야 되기 때문에 문서에 전자기록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문서와 전자기록이라는 걸 다르게 보는 거지. 예전에 만들어진 법이잖아요. 그죠? 여기엔 전자기록이라는 얘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기록을 새로 넣어야 되는 거죠. 그 동일하게 볼 경우에 법을 너무 크게 넓게 해석하면 이거 잘못하면 종이 A4지에다가 뭐 이렇게 적은 끄적끄적한 것도 다 뭐 잡혀 들어가고 막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법을 만들었다. 그죠? 신설했다. 왜냐하면 엄격하게 해석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해되고. 전자기록 조작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신설된 조문에 의하면 전자기록에 대해서는 이제 작성 주체를 가리지 않고 뭐 공적이든 사적이든 그죠? 가리지 않고 위작, 변작이 이제 처벌 대상 행위로 규정되어 있고 위작, 변작 그죠? 위조, 변조, 허위작성 그 허위작성 작자는 여기 있는데 어쨌든 위작, 변작 위조, 변조, 허위작성 위작, 변작 얘들은 전자기록은 이제 뭐 공적이든 사적이든 무조건 위작과 변작은 처벌한다. 이때도 이제 사물을 그르치게 할 어떤 목적에서 당연하지.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없이 그냥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뭐 위작 변작을 한 거야. 근데 그냥 내 그냥 방구석에다 던져놓거나 아니면 내 서랍에 그냥 놓아놓은 거야. 그건 상관없고 사물을 막 그르치게 하려고 그런 목적이 있어야지. 그래야 처벌받는다. 위작과 변작만 한다 그래갖고 처벌받는 건 아니다. 그죠? 그럼 뭐 이거랑 비슷한데, 이건 이제 뭐 기존에 있던 그 문서법이랑 좀 비슷하죠. 문서와 관련된 법이랑 좀 비슷한데, 문제는 이제 이게 위작 변작에서 그러면 허위 작성은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위조, 변조, 허위 작성이랑 위작, 변작 이 두 개밖에 없잖아. 이건 세 개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걸 이제 그 위작이 뭔가 그런 의미에서 위작이 뭐고 변작이 뭐냐 그런 의미에 대해서 이제 그 대법원에서 판결이 필요했네요.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대법원에서 판결이 다투어졌답니다. 이 조문에서 사용된 위작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그 위작, 변작의 의미가 무엇인지 대법원 판결이 다투어졌다. 여기서 이제 대법원 판사들이 모여가지고 뭐 다수 의견이 있고 이제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다수 의견 봅시다. 문서에 관한 조문에서 사용되는 위조와 허위 작성 그러니까 문서에 관한 조문에 사용되는 위조, 그 다음에 허위 작성 이 모두를 가리킨다고 보았다. 다수 의견들은 위작이라 그랬으니까 위조 플러스 허위 작성 이 두 개를 짬뽕시킨 게 위작이다. 이래 본 거예요. 그러면은 위작에 위조와 허위 작성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변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변작도 처벌받는 거니까 변조와 허위 작성 뭐죠? 또 포함되는 거니까 결국은 뭐냐? 위작과 변작에 대한 처벌한다라고 하는 말은 위조, 변조, 허위 작성 세 개 다 처벌하겠다. 그죠? 그 문서에 관련된 법이랑 똑같네. 그죠? 그러면은 공문서 같은 경우에는 공적 전자기록 같은 경우에는 뭐 위조, 변조, 허위 작성 다 처벌받고 그다음에 사적 전자기록 같은 경우에는 위조, 변조는 처벌받고 허위 작성은 처벌이 안 받는데 허위 작성은 뭐 특별히 큰 문제가 생기면 큰 해악을 끼치면 그죠? 중요한 의미를 가지면 다른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처벌한다. 뭐 이런 어떤 일반적인 문서 처벌 방식과 똑같이 하겠다. 응? 뭐 그런 생각이겠죠, 그죠? 다수 의견에서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추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좀 적어놓지. 이게 설명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추론을 한 겁니다. 위작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므로 형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그 위작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니까 그죠. 이게 약간 사전적 의미죠, 그죠. 사전적 의미가 안 되니까 조금 이제 다른 의미로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한 거겠지. 그죠. 만약
위작과 위조를 동의어로 보라고 본다면, 위작과 위조를 동의어라고 본다면, 그러면 변작과 변조도 동의어가 되겠죠, 그죠? 응? 추론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위작은 위조고 변작은 변조다라고 하면 허위작성은 빠져 있잖아. 응? 허위작성이 빠져버린다고. 그죠? 그렇게 본다면 공적 전자기록에서의 허위작성은 처벌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공적 전자기록의 허위작성은 처벌이 안 받겠죠. 왜냐? 지금 위작은 위조고 변작은 변조기 때문에 허위작성은 아예 빠져버린 거야. 뭐 공적이든 사적이든 다 빠져버리는 거야. 물론 뭐 사적인 경우에는 허위작성 처벌을 안 받지만, 그죠? 그러니까 예초에 공적 어떤 그 문서는 허위작성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근데 이 공적 전자기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면 위작과 위조가 같다라고 해버리면 허위작성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처벌 안 받는다는 얘기지. 이거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공문서는 요 세 개로 처벌 받았잖아요. 사문서는 요 두 개로 처벌받았고, 그죠? 근데 허위작성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위작과 위조가 같다라고 하는 순간 허위작성에 대한 처벌이 빠져버리죠. 그러면은 공문서는 요 두 개로 처벌받고 사문서도 요 두 개로 처벌받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빠져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 의견에서는 이제 위작이 공문서 허위작성을 포함한다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처벌받도록 하는 거죠, 그죠? 이때도 마찬가지겠지. 사문서는 허위작성으로 처벌 안 받고, 또 좀 별로 뭐 가벼운 것들은 그냥 놔두는데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들은 따로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처벌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런 형식을 따른다는 얘기지. 다수 의견은 똑같이 처벌하자 그 얘기입니다. 다수 의견은 그 위조와 허위작성 두 개를 같이 보기 때문에 두 개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세 개 다 그 처벌받는 거고 요거가 똑같이 처벌하자 그 얘기입니다. 다수 의견은. 근데 문제는 이제 소수 의견이 이 사람들이 이제 아니다. 위조는 위조와 같은 의미다. 이에 비해 소수 의견은 위조와 같은 의미로 본다. 그러니까 위조와 위작이 같은 의미로 본다는 얘기잖아. 그럼 우리가 추론하기를 그러면 변작은 변조라고 보는 거잖아. 그죠? 그럼 위조가 위작이고 변조는 변작이기 때문에 허위작성 빠져버리죠. 여기서 우려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 허위작성에 관한 처벌이 없는 거야. 그죠? 이 소수 의견자들은 때문에. 그죠? 그런 의미라고 보았다. 전자기록 조작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조문을 신설할 때 국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기록한 입법 자료에 의하면 이제 그렇게 이제 이런 법을 만들 때 입법 자료에 의하면 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적 전자기록의 허위작성만 처벌 대상으로 파악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적 전자기록의 허위작성만을 처벌 대상으로 파악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요걸 말하는 거잖아. 사적으로 중요한 어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문서에 대해서는 자 우리 문서법을 봅시다. 문서에 관한 법을 보게 되면 사적으로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는 사문서 같은 경우에는 허위작성을 하게 되면 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니까 따로 법을 만들어 갖고 처벌한다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큰 의미가 없을 때는 처벌 안 하고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원칙은 사문서에 대해서는 허위작성은 처벌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근데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러면 따로 법률을 만들어 갖고 처벌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지. 그 소수 의견 하는 사람들이 생각에 사적 전자기록에 같은 경우에는 사적 전자기록 같은 경우 요걸 따르는 거지, 그죠? 요거 똑같은 거지. 기본적으로 허위작성 같은 경우는 처벌 안 한다. 그러니까 공문서의 허위작성은 처벌 안 하고 사문서의 허위작성은 처벌 안 하는 게 원칙인데 사적으로 사적 전자기록에서 여기서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가질 경우에는 따로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처벌한다. 이거는 빠져있지. 여기서 우려한 게 나왔잖아요. 그 다수 의견에서 우려한 게 공적 전자기록에서의 허위작성은 빠져있잖아요. 이게 빠져있습니다. 지금. 소수 의견에서. 이거는 지금 똑같이 따라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들이 생각하기에 법 만들 때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그죠? 소수 의견이. 그러니까 이제 다수 의견은 싹 다 이거 이제 요거 똑같이 처벌하자는 거고 소수 의견은 요거 빼자라는 겁니다. 요거 빼자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죠?
요거만 빼자라는 겁니다. 딴 건 다 똑같고. 그 말입니다. 이거 좀 설명이 좀 부족하죠. 약간 추론이 좀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설명 더 잘 할 수 있으면 영상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다시 올리겠습니다. 문제도 좀 적용 추론에서 좀 읽어볼 만하겠는데, 이런 거. 그죠? 이거 법 적용하는 거는 적용 추론이 조금 중요하죠. 네, 이것도 문제도 풀어보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또 영상 다시 올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 넘어갑시다.